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네, 대구 경북에서 논의됐던 행정통합, 광역시도를 넘어서 지자체 통합 논의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이 이달 내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진주 사천 진주 통합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과 함께 사천 진주 사천의 통합 비롯해서 또 진주시의 현안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규일입니다. 굉장히 좀 오랜만에 뵈서 굉장히 반갑다 말씀드리겠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창원 사업까지 오셔서 대단히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모두가 소멸을 말할 때 오히려 소생에 귀 기울여 보자 해서 저희가 뉴스바다 지역 소생 연구소라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역 소생 연구소 코너에 나오시게 됐는데 시장님께서는 평소에 그 지역 위기, 지역 소멸 이런 것에 대해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지금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맞습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난제입니다. 우선은 뭐 인구가 차츰 감소가 되죠. 50년 후에 인구가 50년 전의 인구 한 3,600만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역 소멸이 이 예고된 시군이 2021년도에 87개였는데 2023년도에는 118개로 갑자기 한 31개 정도로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인구 전체의 규모에서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줄어가는 인구 중에서도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간다는 지역 편중 현상. 그러니까 수도권 이 편중 현상 때문에 더 적은 인구 적은 문제가 더 이렇게 강화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는 상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옛날 구도심만 있는 게 아니고 신도심이 생기다 보니까 상권이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되겠죠. 더군다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맞습니다. 그 문제까지 이제 더 더해져 가지고 지금은 이 오프라인에서의 상권의 문제는 뭐 이 지역 소멸의 문제에 직격적인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과거에는 뭐 우려나 염려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직면을 했다 보니까 더욱더 지금 도민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도 지금 살면서 보니까 뭔가 힘들어지면 회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뭐 통합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행정통합 이슈가 또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진주시장님께서는 진주가 사천과 통합을 했으면 한다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 결심 배경도 궁금한데 왜냐하면 예민한 사안이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나눈 인구 감소나 수도권 편중 현상, 지역의 소멸 문제, 이게 사실은 통합의 배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합의 이슈는 이미 전국적인 문제가 됐다. 가령 광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대구, 경북 또 부산, 경남 뭐 이런 이 지역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기초 수준에서도 목포, 무안 뭐 또 어디 전주, 완주 뭐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활발하죠. 우리 진주도 사실은 2010년부터 12년 사이에 진주 사천에 대한 통합 논의가 1차적으로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군요. 그때도 양쪽 도시에 여론조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진도가 이게 나간 상태인데 결론은 뭐 통합이 안 된 거죠. 그때의 통합에 대한 이 정당성의 근거가 생활권이 이 동일하다. 혹은 또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행정구역이 같았다. 뭐 이런 과거 지향적 요인에 의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 더 요인이 저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우주항공산업의 지역에서의 발전이, 이거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5월 27일 날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게 되면은 그냥 정부가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7년까지 1조
6천억 원 정도의 우주항공청 예산을 만들겠다. 예. 그 예산이 다 우리 사천 우주항공청에 있는 사천에 들어갈 가지는 않습니다. 예. 대부분의 예산은 사업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그 사업 예산들은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우주항공청 산하기관 한두 개 정도 이 정도는 당연지사가 되겠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천과 진주의 경쟁 상대 도시는 어디냐? 대전과 인천 이런 도시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쟁 도시를 두고 진주 사천이 각자가 경쟁을 또 하고 있으면은 이게 이 다른 도시들하고 도저히 경쟁이 되질 않죠. 예.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고 그 의지를 실현시키려고 하면은 우선 이 사천 쪽에 우주항공 산업이 더 많이 포진이 돼야 된다. 예.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 더 정치력이 큰 덩치가 큰 지자체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과거 지향적 요인도 있었지만 미래 지향적 요인으로서 진주 사천의 통합이 필수적이고 그 행정 통합의 1차적인 혜택은 사천이 보라 이겁니다. 사천이 보라. 네네. 예. 그리고 사천이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우주항공 산업의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은 자연히 주변 진주를 포함한 지자체가 2차적으로 이 혜택을 보라. 예. 이것이 제가 이 제안한 그 내용의 배경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시장님 앞에서 들은 얘기만 제가 떠올려 보면은 사천 시민뿐만 아니라 뭐 진주 시민도 그렇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네. 사천시 반응이 저희가 오늘 방송 직전까지 이제 체크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박동식 사천시장이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명분론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거절 의사를 밝혔고, 네네네. 그리고 우주항공청 미래지향적 요소가 이번에 들어가면서 또 행정통합 이슈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날이 우주항공청 개청 일주일 전이었나 제가 네네, 기억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일주일 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좀 예민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네네. 반응들은 예상해 보지 않으셨어요? 일단은 뭐 사천 쪽에서 반대가 나오는 것은 저는 자연스럽다. 그래요? 이렇게 봅니다. 예. 만일에 자연스럽지 않다면은 2010년, 12년도에 1차 시도했을 때 이미 그전에. 통합이 됐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반대의 의견들은 자연히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반대의 이 내용이 과연 이 지역 전체를 위한 내용이냐 아니면은 일부 지역적인 내용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르리라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현재를 생각하느냐 또 현재를 포함한 미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진주시민 통합추진위원회를 일단 결성을 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예. 5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토론회도 했고요. 8월 달에는 시민 여론조사도 했는데 예. 진주 시민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8명은 사천과 진주의 통합을 찬성을 하는 겁니다. 네네. 물론 이 사천의 경우는 다르겠지만은 사천의 어떤 매체에서 조사를 하니까 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다더라라는 이 얘기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조사를 해도 이 전국적인 국민들이 이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한 63~64%가 지금은 이제 통합을 할 때다. 라고 이 국민적 공감대도 저는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사천 진주의 미래고 그 미래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끌고 갈 만한 견인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사천 진주가 통합을 한다면은 인구는 45만밖에 되지 않지만은 면적이 1110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이 통합시가 1000제곱킬로미터를 넘게 되면은 특례시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양 도시가 통합을 한다면은 뭐 사무 이양에 관한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재정적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이 조직에 대한 또 이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수적인 그리고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더 많이 지속적으로 특히 낙후된 지역에 사천 쪽에 낙후된 지역에 저는 더 많은 투입이
만일에 통합이 된다면 얻는 재정적 이득은 사천 쪽의 낙후된 지역에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부 경남 도민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곳 창원 특례시처럼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성립이 된다? 네네. 그렇죠. 합쳤을 때. 네네. 예. 김해 정도의 특례시가 되는. 그렇습니다. 50만 이상의 특례시. 예.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진주시장이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사천시장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원래는요. 네네네. 그런데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6월에 밝혔던 입장문으로 가름하고 싶다. 네네. 반대 입장인 것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아니, 개인적으로 전화나 좀 만나보고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통합 이슈 제기하고 나서. 네네네. 네. 그 뒤로 뭐 한 번 정도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전달을 전화로도 이렇게 전달을 한 적이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행사장에서는 곧잘 우리 사천시장님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뭐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로 한정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고 또 이 사천시장님하고 언제든지 만남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아주 뭐 편한 마음으로 또 우리 사천과 진주,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용의가 뭐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방송으로도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답변이 오면은 또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7월 기자회견에서 사천과 진주와 사천의 통합으로 우주항공 산업의 성장을 담는 그릇을 크게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과정인지 또 구체적으로 이것만큼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효과다. 이런 걸 좀 더 쉽게 알고 싶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아까 이제 제가 이 직전 질문에서 이미 답변이 조금 된 것도 같습니다. 뭐 우선은 이 양 도시의 성격이 장점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천의 경우에는 항만, 해양자원, 카이, 지금은 또 우주항공청 이렇게 이제 이 좋은 자원이 있고요. 진주로 치면은 주거, 교통, 뭐 환경, 문화, 혁신도시, 경상대 뭐 이런 다른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도시가 합한다면은 이 장점이 더 많아지는 도시가 될 수가 있고 규모도 커지고 정치력도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대전, 인천과도 충분히 겨룰 수 있을 정도의 도시가 될 거다라고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진주시에서는 뭐 우주환경 시험센터를 1,600억 규모로 지금 우리 진주 정촌에 있는 경남 우주항공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에 2028년까지 만들기로 했고요. 내년 초에는 초소형 인공위성 진주셋 B, A는 작년에 해봤는데 반은 성공하고 반은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날려보낼 우주로 날려보낼 초소형 인공위성 준비하고 2차적으로 2027년도에는 진주셋 2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작업들이 우주항공청과 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훨씬 더 잘 될 것이고 특히 또 항공 분야에는 진주가 카이하고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AAV 시험 비행 센터를 우리 진주에 있는 이반성 쪽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완성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AAV 부품 실증 센터가 또 만들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뭐 항공 분야에서도 AAV 생산 기지를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서고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 진주, 사천, 서부 경남의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많습니다. 말씀을 쭉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사천과 진주와 사천 행정 통합이 어쩌면 또 우주로 가는 것만큼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분명 난제인 거는 맞으니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풀어가야 또 조규일 진주시장님께서 꿈꾸는 그 퍼즐의 조각이 맞춰질 텐데 광역 소각장 설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예민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사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광역 소각장 설치 문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역 소각장의 문제는 이제 좀 전에 뭐 통합도 이야기하고 이 광역적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잘 풀리려면은 좀 전에 통합의 문제도 사천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광역 이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도 예. 양도시 시민들이 다 양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게 이 하동하고 남해가 이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서로 이 윈윈의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생활 폐기물은 하동에 짓기로 하고 또 생활 폐기물 이외의 음식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같은 폐기물은 남해에 짓기로 합니다. 이 양자가 다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이죠. 양자의 시설이 양쪽 시설에 들어서기 때문에 양쪽의 도시의 협의가 쉬웠던 겁니다. 예. 저도 이 비슷한 내용을 지금 이 사천시에 제안을 우리 시가 해놓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뭐 생활 폐기물이 사천에서 다 처리를 못하면은 진주로 온다면은 예. 그거와 비슷하게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천에. 또 사천에서 예. 처리해주면은 서로가 윈윈을 할 수 있고 서로의 도시의 주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단독으로 우리 진주에서 광역 이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 것만 해도 우리 진주시에 있는 시민들 그 대상 유력한 대상지에 있는 분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도 설득을 해야 될 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독을 하는데도 반대를 하는데 광역을 하겠다 그러면은 더 찬성을 하겠습니까? 더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을 설득할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 예. 저는 그것을 하동과 남해의 모델에서 찾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진주시의 광역 소각장 추가 설치하는 곳이 저는 내동면으로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건 아니고 확정이 된 것은 예, 아니죠. 예, 예. 이것은 이 소각장 이 설치 이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유력한 후보지로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 쓰레기 매립장보다는 사실은 소각장 시설이 훨씬 환경적으로 주변의 주민들한테는 더 이 환경적인 입장에서는 더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침출수의 문제라든지 냄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은 이 소각을 함으로써 우선 해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비가 많이 오면 그쪽이 꼭 그렇게 침수되고 하던데 침수가 되는 게 아니고 생활 쓰레기 내에는 수분이 들어가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들이 이 누적이 되면은 쓰레기의 침출수로서 따로 흘러나옵니다. 그거를 또 시에서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은 흘러내려오는 과정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네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소각장이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뭐 저도 그렇고 지금 보고 듣고 있는 도민들도 당연히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만 일단은 유력하니까 내동면 주민들하고도 좀 얘기를 나누시면서 풀어갈 계획도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뭐 우선은 유력한 후보지의 이 주변에 영향권 있는 분들하고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가진 어떤 기본 방향이 있다면은 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매립장 주변의 환경을 지금보다는 더 좋게 개선을 하고 또 이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 지원 시설 혹은 주민 지원 대책을 세우겠다. 뭐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뭐 사천도 그렇고 또 내동면 주민들도 그렇고 대화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앞으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시장님과 시간은 5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진주시가 앞두고 있는 굵직한 사업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뭐 지자체 입장에서 국비 확보도 중요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강한 진주에 지금 세수펑크 2년 연속 뉴스와 그리고 지방교부세 삭감 같은 이런 뉴스는 동일하게 진주에도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으로서 지자체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뉴스 같은데 네네.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라고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뭐 작년에 벌써 정부 세수가 약 한 그렇죠. 58조, 60조 가까이 세수 결손이 있었죠. 그리고 올해도 30조 원 정도 세수 결손 맞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이 두 개 합하면은 거의 90조 가량 세수 결손이 일어납니다. 이 세수 결손이 일어나는 게 재정적 타격에 있어서 중앙 정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수의 일부를 지방으로 내려보내게끔 법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수가 적어진다는 것은 지방으로 내려보낼 재원도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진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마 이 이 세수 결손 때문에 재정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이 더 세수를 재정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건데 우선은 뭐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거고요.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라든지 세외 수입 같은 내용들 또 이 체납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좀 대응할 계획까지 또 가지고 계시고요. 우선은요. 자, 그리고 올해 10월만 해도 그렇고 진주 축제가 참 성황리에 다 마무리가 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좀 인상적이었던 대목들이 궁금하고요. 저는 뭐 아요가 나와가지고 아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축제 얘기도 좋고요. 간단하게 좀 평가나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네. 지금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시급한 일이 원도심 살리는 문제. 그렇죠.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건 뭐 진주시만의 또 문제도 아니고 이 모든 중소도시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동안에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 원더풀 난강 프로젝트, 구 진주역 철도 문화 프로젝트 그리고 5번 이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 국비 선정됐는데 이 사업들 철저히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또 원도심이 활력을 얻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우주항공산업 이 내용은 우리 진주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동시에 걸려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업에 저희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주 사천 진주 간의 통합 문제 이 문제는 좀 반대가 있더라도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우리 진주시와 사천시의 민간단체들끼리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양도시의 통합이 결국은 경남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통합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저희가 시즌2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시즌3 새롭게 시작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좀 진전된 이슈로 시장님의 또 말씀을 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